자동차 쪽 또는 전장 부품 쪽 이쪽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엠베드 세대들이 결국은 소위 패턴이 앞으로 이제 미래의 먹거리잖아. 나는 구글, 그다음에 애플. 이게 뭐 완전 손에 익혀져 있단 말이에요. 자, 다음 시청자님은 아이디 현숙 김님께서 제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데 물려있는 것이 많다면 싹 다 매도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아님 수술처럼 날마다 한 종목씩 매도하여 단순화시키고 나서 공부하는 주식으로 천천히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거의 수술 수준이라 대략 난감하여 고군분투 중입니다. 아마 뭐 수술 수준이란 건 이제 계좌에 마이너스 난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다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세무사님은? 일단 네. 포트폴리오 운영의 중요성을 그래도 일단 깨우치신 게 다행이다. 그렇죠. 뭐 종목 하나하나만 궁금해하고 포트폴리오 자체를 궁금해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일단 포트폴리오의 문제를 깨달았는데 그 해결 방안으로 한 번에 다 팔 것이냐 아니면 하나씩 팔 것이냐인데 근데 여기서 저는 제가 경험이 있는 게 제가 작년 11월에 집을 살 때 돈이 없으니까 주식 있는 거 다 팔고 집을 샀는데 정말 다 팔았거든요. 다시 살려고 하니까 되게 신중해지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계좌가 이렇게 많이 모여있을 때는 뭘 살 때도 이미 좀 계좌가 이미 약간 너무 복잡해졌으니까 뭘 넣어도 이미 나는 ETF야 라는 생각했는데 한번 리셋하니까 원래 그런 게 할 일이 잘 없는데 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주린이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어찌 보면 뭐 김 작가님 사실 주린이는 좀 넘어섰죠. 아니 서당계 3년이 풍어를 읊는데 김 작가님 3년이면 지금 주린이가 아니고 한 슈개미 정도 돼. 슈퍼개미에서 슈개미 정도 된다고. 왜냐면은 슈퍼개미님들하고 가장 많은 인터뷰를 한 게 우리나라에서 김 작가님이기 때문에 풍어를 읊을 정도 수준인 거고. 근데 이제 그 질문하신 분이 만약에 정말 초보자면 다 파는 게 더 옳아요. 왜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뭐를 팔고 뭐를 껴야 될지를 모르면 그거는 정말 차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선으로 선택하기에는 지금 더군다나 주린이라면 사실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주린이 분들은 돈을 빼셔야 돼요. 왜냐면 한 5년 있다가 100% 후회하거든요. 뭐라고 후회하냐면 내가 주식 처음 했을 때 한 5장 넣었었잖아. 그때 실력 하나도 없을 때 5억 넣었는데 지금은 5천만 원 남았는데 실력은 좋아 뭐 이러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실력하고 내 계좌 잔액이 똑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대부분의 주린이분들은 주린이일 때 돈을 많이 넣어놓고 실력은 올라가는데 돈은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느끼거든요. 내 시드머니를 너무 쉽게 날렸구나. 그래서 적어도 질문하신 분이 좀 너무 초보자라면 다 팔고 천천히 시작해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라면 제가 포트폴리오 수정하는 방법 몇 개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뭐냐면 일단은 종목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막 20개 있다고 가정하면 그 중에 투자 비중이 1% 막 이런 거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20개를 갖고 있으면 하나당 내 계좌 투자 비중이 5%여야 돼요. 5%. 근데 투자 비중이 이렇게 일정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20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막 50%, 하나는 10%, 하나는 1%. 막 1억 하시면서 뭐 50만 원 사놓은 게 몇 개 있어 보면. 그래서 투자 비중이 너무 낮은 건 오늘 다 팔아라. 투자 비중이 낮은 건 오늘 다 파나 안 파나 내 계좌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투자 비중이 낮은 건 즉시 내일 다 팔아라. 이제 투자 비중이 높은 것만 남겠죠. 높은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교체를 하면 되는데 교체 방법은 아까 제가 팁은 한번 드렸는데 너무 업종이 막 겹쳐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개를 다 갖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 어느 걸 갖고 있을까 해서 갖고 있는 건 갖고 있고 아닌 건 파시고 이 두 가지만 지켜도 갖고 있는 것 중에 절반은 아마 매도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현금 비중도 절반은 생기겠죠. 그런 매도 과정을 거친 이후에 뭐 좀 내 포트폴리오에 비어 있는 거. 아까 제가 또 그 사례 드렸잖아요. 내 포트폴리오 이렇게 봤더니 자동차가 없네? 그럼 자동차 하나 현금 보유된 걸 사시면 되죠. 그래서 적어도 뭐 초보자면 한 번에 다 팔아도 되지만 초보자 정도는 넘어섰다면 비중 너무 낮은 거 빨리 팔고 투자 비중 높은 것 중에 업종 겹쳐지는 거 팔고 그리고 내 업종 안 갖고 있는 거 신규 매수하고 이 정도로 조정하는 법이 가장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여러 번 받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나? 이 종목이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정보를 듣고 샀거나 대부분 다가 뭐 누구한테 지인한테 들었거나 뭐 아니면 방송에서 보고 샀거나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종목이 예를 들면 10개가 있다. 10개가 있으면 그 종목 중에서 내가 확실히 잘 아는 기업이 있나? 없나? 없으면 다 날려라.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골라라. 골라가지고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잘 알고 제일 좋은 기업을 골라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내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이제 뭐 요즘 워낙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뭐 이재용 목사님 채널을 봤을 때 우리 채널에도 강의를 다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강의를 보고 종목을 하나를 그 선정에 맞는 기준을 뽑으셔가지고 그럼 이제 회사에도 전화도 해보고 이 회사는 진짜로 믿을 만한가. 집 살 때 막 왔다 갔다 하듯이 주식에서도 이제 확신이 드는 내가 확신이 들어야 되니까 그 확신이 드는 기업을 하나를 찾아야 돼요. 찾아서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뭐 팔아가지고 나는 개인적인 생각 한 번에 다 팔아라 하고 싶어. 다 팔아 거기다가 넣어라. 거기다 다 넣어라. 아는 기업에다 넣어라. 모르는 기업은 다 팔아라. 자기가 모르는 기업 무조건 다 날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자, 같은 분이 질문을 하나 더 주셨어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SK D&D, 빅데이터 관련주, 삼성 SDS 두 종목 비중이 20%씩인데 아마 그러면 전체 자산 중에 40%가 12개 종목이 있다는 거네요. 많이 물려 있습니다. 조금씩 잘라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 어렵냐면 종목이나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많이 물려있다는 단어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은 많이 물려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그런 걸 사셨어요. 다 팠어요. 이러면은 못돼 보이는 얼굴이 더 못되게 보이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착해 보이고 싶어서 아유 좋은 종목 갖고 있으시네요. 좀만 버티면 됩니다. 근데 이건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주식 상담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이 그냥 이 종목 어때요는 제가 객관적으로 말하면 되는데 물려있는데요에서 벌써 이제 객관적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탑다운이니까 제 분석 기법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두 가지 업종은 완전히 베스트로 잘 꼽았다고 봐요. 업종은 베스트로 꼽았죠. 신재생, 빅데이터 완전히 베스트로 꼽았어요. 지금 환경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이며 또 빅데이터 AI가 얼마나 큰 성장 산업입니까? 잘 꼽았어요. 그런데 그 업종 내에 얘네 둘이 그 업종 내에 탑픽이냐라고 봤을 때 탑픽에서 사실 한참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실적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 그 업종에서의 이미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재생을 생각했을 때 SK D&D를 순서로 꼽으라면 한 10등 안에 들까 말까인데 그리고 또 빅데이터 AI를 꼽을 때 삼성 SDS를 꼽으라는 건 10등 안에 들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사실 그 두 종목은 그런 목적이었다면 신재생 에너지에서 하나, 빅데이터 AI에서 하나를 사신 거라면 저는 종목 교체가 맞다고 봐요. 그 업종이 좋아서 산 거랑. 근데 반면에 만약에 뭐 누구한테 야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이거 좀 있으면 따블가 뭐 이래서 산 거라면 중소형주라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모르는 재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한테 확인을 다시 하시거나 아는 재료를 더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삼성 SDS랑 SK D&D는 그 정도 조그만 종목이 아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에서 관련주에서 SK D&D는 진짜 잘 언급 안 됐던 것 같아요.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고수거나 고수면 이런 질문을 할 리가 없죠. 그렇다면 이제 어디선가 잘못 들은 거죠. 들었을 제가 확률이 보기에는. 높은 거잖아요. 잘못 듣고 잘못 픽을 했을 확률이 높아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업종이 좋았다면 그 업종 내에 종목 교체를 하고 어떤 재료를 들은 거라면 이게 재료 뭐 작은 거 하나로 막 이렇게 세력들이 올릴 만한 종목은 특히 아니니까 그럼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왜 샀는지 매수 이유가 제일 중요하죠. 아까 우리 배 대표님이 말한 거 저도 인용을 하자면 이 두 종목을 분명히 산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모르잖아요. 산 이유가 아직도 유효하다. 나 너무나 매력적이라고 샀는데 그게 유효하다면 갖고 가는 게 맞고 근데 그 산 이유도 정확하지 않고 그때는 좀 매력적인데 지금 하나도 매력적이 않다면 뭐 물렸다고 못 파는 거는 뭐 아니라고 보고 뭐 이렇게 좀 종목 교체를 좀 고민해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굳이 뭐 제가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같은 의견이시니까 제가 다음 질문 드릴게요. 딴 거. 아니 이 어려운 물린 분에 대한 이 어려운 질문을 혼자 피한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르면 날려라. 모르면 날려라. 알겠어요. 제가 다른 질문 단독으로 드릴게요. 아이디 모두 함께님이 효성 TNC 47만 5천 원에 50%, 효성 첨단 소재랑 효성 같이 사서 익절했는데 추가 매수하다 보니 50%좀 덜어내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멘트 주셨습니다. 효성 TNC가 스판덱스, 그 효성 첨단 소재가 아라미드 섬유 이쪽이거든요. 섬유 쪽, 둘 다 섬유 쪽인데 둘 다 회사는 너무 좋더라고요. 둘 다 회사는 너무 좋아서 누구는 뭐 내가 봐서는 회사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가져가시고 될 것 같아요. 회사가 뭐 워낙 뭐 실적 좋고 뭐 PER도 엄청 낮고 이러니까 소재 자체가 우리가 뭐 운동할 때 스판덱스 같은 거는 계속 뭐 운동복으로 계속 많이 쓰잖아요. 쓰고 있고 아라미드 섬유는 뭐 전방위적으로 다 쓰는 소재다 보니까
그쪽은 뭐 제가 봐서는 뭐 충분히 그냥 계속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은 이제 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는. 자, 소비의 중심이 요즘 MZ세대. 사실 이 단어가 나온 지는 작년부터 계속 많이 나왔잖아요. MZ세대를 우리가 대상으로 했을 때 뭔가 우리가 투자 포인트 발견할 수 있는 게 좀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네.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는 걸 우리가 좀 적용시키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MZ세대를 투자 포인트 고려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 영원한 스테디셀러인 피터 린치 형님의 전설로 떠나는 투자의 영웅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는 초보자들이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을 생활 속의 종목 발굴이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뭐 레깅스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애플 컴퓨터 얘기도 나오고 던킨도너츠 얘기도 나왔던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미국 기업이 사실 더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은 조금 힘들지만 아는 기업 이름 나올 때 재밌단 말이에요. 책이 너무 잘 썼더라고요. 네, 재밌게 잘 정말로. 썼죠. 저도 다 봤는데. 아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나 당연히 MZ세대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서 소비하느냐는 주식 투자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마도 뭐 저는 나이도 있지만 주식을 오래 해서 이런 소비 패턴을 공부도 하고 시가총액을 연구를 하니까 엔터주와 게임주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산업이 커졌구나 생각하지만 네. 만약에 이런 젊은 층의 그런 소비 패턴을 모른다면 네. 하이브 12조? 나이 60대 이상인 분 중에 어린 세대를 이해 못하고 산업의 변화를 이해 못한다면 하이브 12조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가요. 클래프톤, NC소프트 10조 이상?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가요. 게임 산업, 엔터 산업에서 10조 이상짜리 종목이 나왔다라는 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젊은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오빠를 위해서 돈을 쓰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위해서 돈을 쓰는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게임 산업하고 엔터 산업이 커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는 이런 거예요. 애플이 지금 우리나라 시총으로 해서 3,300조 정도 돼요. 삼성전자는 400조라고요. 그럼 8배 차이예요. 만약에 스마트폰 중에 아이폰의 위력을 모른다면 애플은 아이폰밖에 안 만들잖아. 우리 삼성전자는 갤럭시 폰도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어 반도체. 그러면 당연히 시총이 더 커야 되는데. 근데 젊은 친구들 10대 20대 보면 10명 중에 9명이 아이폰 써요. 그럼 이것조차도 MZ세대의 소비 패턴을 알면 왜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8배인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의 소비 패턴을 아는 건 주식 투자자로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MZ세대 고려했을 때 투자 포인트 어디 있을까요, 혹시? 그럼 대표님?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MZ 세대들이 아까 네이버, 카카오도 비유했다시피 MZ 세대들이 결국은 소비 패턴이 앞으로 이제 미래의 먹거리잖아요. 미래에 이제 계속 쓰는 소비 세대가 될 건데 그 사람들이 지금 손에 익숙한 게 아까 나는 구글, 그 다음에 애플. 이게 먼저 손에 익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는 이제 왜 자꾸 애플카를 얘기하냐 하면 결국은 애플 폰을 쓰는 사람들이, 세대들이 뭘 사게 되나 차 산다 그러면 무조건 애플카 산다고 생각을 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면은 걔들은 딴 게 아니에요. 그냥 감성과 디자인과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건 결국 그 사람들은 딴 게 아니라 아무리 더 좋은 거 갖다 줘도 안 써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 MZ 세대들이 다음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얘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 다음에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부터 이제 애플카랑 지금 애플 얘기도 많이 나와서 그런데 애플이 지금 시총 1위잖아요. 세계 1위죠. 네. 향후 몇 년 동안은 이 위치 변경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총은 계속 더 커질까요, 그냥? 결국은 오늘 자율주행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저는 제가 쓴 책에도 써놨지만 자율주행을 거의 원탑으로 저는 뽑고 있고요. 그러면 애플이 시총 1위를 계속 유지하느냐 못하느냐는 자율주행에서의 애플의 위치라고 봐요.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니까. 만약에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회사가 튀어나와서 자율주행, 지금 전기차의 테슬라 수준으로 그 시장을 잡아먹는다면 저는 그 기업이 1등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은 애플이 1등 되기 전에 원래 MS가 1등이었거든요. 우리 운영체계, PC 운영체계를 세계적으로 잡았던 MS가 1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을 잡은 애플이 1등이에요. 전기차를 잡은 테슬라가 저 밑에서 100위 밑에서 4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시총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대체 불가능한 신제품, 윈도우라는 또는 테슬라 전기차라는 또는 애플이라는 스마트폰이라는, 여기서 대체 불가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스마트폰에서 애플이
대체제가 있죠. 갤럭시폰이죠. 전기차에서 테슬라의 대체제가 있어요. 현대기아도 전기차를 만들어요. 하지만 적어도 아까 배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제품 하면 떠오르는, 그래서 모두가 열광하는 매니아가 있는 그런 제품을 말하는 건데, 자율주행에서 이제 분명히 그런 차가 나올 거예요. 그 차를 만드는 회사가 1위가 될 겁니다. 만약에 애플카가 그 차를 만든다면 애플이 계속 1위를 유지할 것이고, 애플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만든다면 그 회사가 세계 1위가 되겠죠. 저는 뭐 지금 한 번씩 대답하는 거잖아요. 지금 2시간 동안 그러고 있어. 그렇죠. 질문이 뭐였죠? 아니 내가 말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옆에 사람이 말할 때 들어야지. 좋은 거 아니었어? 저랬어. 애플카. 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 1위 자리는 당분간 그다음에 유지될 예. 것인지, 향후에도 시총은 더 커질 것인지. 지금 당장에는 유지되겠죠. 근데 그 기업이라는 거는 언제 어느새 또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게 뭔가 발견이 되고 또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불식간에 또 역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저 예측 불허다. 저는 그렇게 말. 알겠습니다. 마지막 2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양극화 문제가 국가 간도 심해지고 있고, 뭐 지역, 뭐 개인 간도 뭐 다 세대별로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부자가 더 많은 돈을 버는 건 뭐 상관없지만,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더 가난해지는 거는 최대한 이분들은 그러고 싶지 않으실 거고, 당연히 이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중산층이 점차 늘어나야지 좀 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양극화에서 좀 안 밀려날 수 있을까요? 누굴 봤는지 몰랐어. 둘을 한 번씩 봐갖고 한 명을 봐야지 대답을 하는데. 아, 양극화가 지금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가 정말 해소가 어려운 거죠. 거의 뭐 오히려 가면 갈수록 계속 벌어지는데, 결국은 또 그게 그거로 양극화가 해소되는 거는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은 뭐 위기가 발생이 되거나 이럴 때 이제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양극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필요악 같은 건가요?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돼야 또, 왜냐하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 그걸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고, 악순환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요즘에는 위기가 오면 그 양극화가, 부자분들은 그 위기 때 더 부자가 되셔서, 그냥 위기 때 물론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온 분이 있긴 한데 이건 정말 소수인 것 같고, 부자분들은 확 또 부자가 돼버리신다는 느낌이 좀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대신 또 거기서도 크고 나오는 새싹들은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고, 뭐 양극화는 어쩔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또 금리 인상하고 뭐 하고 하면 한 번씩 또 이렇게 폭락하는 시기가 와요. 또 내려오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때 또 한번 일어서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틀었을 때 소주 잔에서 받으면 물이 계속 넘치잖아요. 그런데 양동이를 만들어 놓으면 틀어놔도 콱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회를 노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회는 제가 봐서는 또 몇 년 안에 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회를 위해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있으면 공부하고 자금을 또 만들어 놓고 있으면 그런 기회는 또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 양동 얘기하셔가지고 화장실 아까 누가 혹시 갔다 오셨나요? 아, 세무사님 갔다 오셨죠. 화장실에서 아까부터 2시간째 지금 물 소리가 들리고 있어. 아, 그래요? 세면대에서 지금 물이 계속 졸졸 내려오고. 수도 요금 꽤 나오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금 촬영 때문에 빨리 가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야, 끊으시죠. 우리 집 화장실에 지금 그 물 범람하는 게 아닌가. 네, 손 씻고, 변명 같지만, 만약에 물소리가 난다면, 여기 수도꼭지가, 좀 건전하지 않아. 이게, 튼튼하지 않아. 내 말은, 이게 가운데 딱 있어야지 물이 안 나오고, 조금만 비틀어줘도 나오는데, 내가 처음에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나온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또 더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제 잘못입니다. 가운데로 맞춘다고 했는데, 네, 제 잘못이에요. 수도꼭지 내가 바꿔줘? 자, 양극화 좀 어떻게 하면 안 밀려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 뭐 이런 거면 우리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막 저랬잖아요. 운동권 학생들이나 보는 금서들,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랬는데 어찌됐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자본주의가 뭔지 명확하게 그 개념과 원리와 왜 이런 게 탄생했는지, 앞으로 자본주의 폐해는 뭔지 이런 걸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고전을 하나 추천드리자면,
EBS에서 자본주의라는 영상 6부작이 있어요. 알아. 그거는 좀 재테크를 좀 하거나 좀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보신 거고, 뭐 이렇게 좀 초보 재테크를 하는 초보 분들한테 좀 기본 개념 쌓으라고 제가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데, 자본주의가 뭔지 일단 아셔라. 자본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왜 생겼는지, 은행은 뭐 하는 데인지, 뭐 이런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거라는 걸 인정을 하는 순간 돈을 벌어야 된다는 동기부여를 갖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뭐 자본주의가 어떤 건지 알았다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인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금융 공부를, 특히나 재테크 공부를, 부동산이 됐던 주식이 됐던 나만의 무기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만들어서 돈을 버는 시스템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내 소득을 높이고 내가 돈을 버는 재테크 시스템을 만들고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열심히 자기 소득 높이고 재테크 열심히 해서 양극화의 이쪽 끝단에 만약에 있으시다면 조금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세계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프로 축구 또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재테크를 무슨 워렌 버핏급으로 하는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어요. 될 수도 없습니다. 세계에 한 명이니까. 근데 뭐 한 중산층 정도? 뭐 어느 정도 이상으로 목표를 세운다면 저는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결과물은 노력과 기본 자질 이 두 가지 함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등이 되려면 기본 자질이 없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적당히 상위 10%, 20%에 들어가려면 기본 재능이 없어도 노력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자본주의가 먼저 공부하고 부자가 되도록 좀 노력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시청자분들이 가장 여쭤보고 싶은 질문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꾸준히 사모해야 하는 주식을 뭐 이제 종목을 언급할 수는 없으니까요. 뭐 특징이라든가 힌트만 좀 몇 가지씩만 한두 가지씩만 딱 주신다면 대표님부터. 지금 현재도 이익이 많이 나고 미래에도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면 좋겠죠. 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지금도 이익이 나는데 미래에도 계속 이익이 날 수 있어? 이런 기업이면 계속 사모으시면 되죠. 지금 뭐 주가가 이렇게 팔았다고 해서 떨어졌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제가 봐서는 오히려 땡큐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지금 얘기한 종목을 지금도 이익이 나면 괜찮고 미래에도 이익이 더 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도 뭐 종목 선정 기준으로는 재무제표도 좋고, 뭐 차트도 정배율도 좋고, 재료도 있는 종목을 찾으면 되고요. 이제 뭐 산업으로 본다면 산업에서는 어쨌든 올해는 저는 이제 뭐 상반기 거의 끝나가는데,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안에는 자율주행 바람에 한 번은 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자동차 쪽 또는 전장 부품 쪽 이쪽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기적으로는 리오프닝도 얘기 나왔지만 또 사실 지금 코로나 또는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에 좀 가려져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지방선거에서 어떤 지역 개발 정책들이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또 수혜주들이 뭐 중소형 건설사나 이쪽으로 바람이 부는지 그런 건 또 단기적으로는 체크를 해볼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 저희 오랜만에 또 세 명이서 함께 방송했는데 시청자분들에게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대표님?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여러분들 하여튼 한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인생을 좀 이렇게 즐기면서 살자주의라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 보낸 것이죠. 네. 문자 보낸 것처럼. 명언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쨌든 하루. 왜 이렇게 웃어요? 그럼 어디서 봤는지. 제가 그 명언 문자를 지금 우리 영상에 올려도 되죠? 그 명언 문자만. 그 명언 문자 바꾸서. 우리 배 대표 참, 성실하게 착하게 사는구나, 역시. 저 메일 받아서 메일 보내. 그거 보고 나서 어떻게 답장을 해야 될까요? 저런 명언은 어디서 봤는지.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에 충실하고 하루하루를 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살자. 그리고 또 건강해야지 즐겁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건강 잘 챙기시고 정말 뭐 나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오늘 좀 이렇게 삶에 충실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거의 한 열흘 전 뭐 이 정도에 한번 나왔어서 오늘 좀
스타일 완전히 다르게 왔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죠? 좀 다른 사람으로 와서 그래도 네. 오랜만에 우리 배진환 슈퍼개미님 만나서 뭐 사석에서는 말로 그 동갑 친구인데 그래도 또 재밌게 방송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렇게 다 목표가 있잖아요. 지금 4월이면은 4월 말이면 3분의 1, 올해 2022년의 3분의 1이 지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예전에 한번 글귀 읽었었는데 뭐 연초 계획 작심 3일로 끝나면 3일에 한 번씩 목표 세우면 되잖아.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보거든요. 아니 1년 계획을 1월 1일 날 세워놓고 안 지켜진다고 아무 피드백 없이 세월을 살아나가면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날은 3일밖에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목표를 세웠을 때는. 근데 3일에 한 번 세우면 계속 열심히 살 수 있잖아요. 내 목표를 향해서 사는 건 재미없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초 목표를 생각해서 뭐 지금 이제 좀 있으면 3분의 1이 지나가는 시점인데 좀 피드백 다시 해보고 다시 목표 재설정 해보고요. 개인적으로 저희 지금 현재 가장 큰 목표는 제 유튜브 채널 20만 구독자 달성인데 지금 19.3만 명. 19만 3,500명입니다. 이제 6,500분만 우리 김작가 TV에서 6,500분만 놀러 오시면 채널 명이 채널 명은 까먹으셨나요? 긴장해서 너무 좋은 기회라서 채널 명은 두구두구두구 슈퍼개미 이세무사 TV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좀 그런 댓글이 많아요. 뭐 이렇게 슈퍼게임이나 전문가들 중에 네네. 좀 재밌게 한다. 네네네. 저는 좀 약간 재미도 추구하니까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딱딱한 방송 백조 싫어하시는 나오는 순간 백조 인형 나와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딱딱한 방송 이렇게 뭐.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한번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 배지환 대표님도 채널 뭐 홍보 한번 하고 가셔야죠. 먼 길 오셨는데. 제 채널도 이제 25만이 이제 눈앞에 아, 더 큰요. 아니 내가 우리 배 대표한테 부러운 게 두 가지가 있다니까. 네. 하나는 나보다 어리고 착해 보이는 거. 네. 두 번째는 나보다 구독자가 5만이나 많다는 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뭐 1,000명 뭐 남았으니까 1,000명만 오시면 됩니다. 또 작년과 최근에 배지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요책 내셨잖아요. 투자에 잘한다는 거.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제가 이제 영광스럽게도 요책에 추천사를 드렸었는데 제가 추천사 여기 5명 있거든요. 제가 다 맞췄어요. 배지환 대표 추천사 누가 드렸을 것 같은데 다 맞췄어. 심지어는 저도 있죠. 그걸 맞히셨다는 거죠. 예측을 잘 하시네요. 세상이 참 좁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무사님이 이제 요책 내셨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 두 분 다 한 명은 빨강, 한 명은 파랑. 그래서 장이 별로 안 좋았나? 아니 어떻게 주식책을 파란색 책을 내셨죠? 배지환 대표님? 당장 전화해서 다음 이세 빨리 사과하세요. 파란색으로 책 청문회 시간입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세무사님이 빨간색 아닌데 다 이유가 있어요. 1월 달부터 이게 하라 그랬구나. 제 책 나오고부터. 이 책 출간 언제 하시겠어요? 1월 달이에요. 1월 달. 1월 30일이네. 네, 그러니까요. 최저점 아니었나요? 아, 이거 참.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배지환 대표님 요책, 그 다음에 세무사님 요책 보신다면 또 투자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슈퍼게임 이점용 세무사 배지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